첫 번째 내가 한 거, 그 다음에 말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말이잖아. 우리 사이언스는 항상 뭐야? 사이언티픽한 과학 정신이 뭐야? 우린 말로 승부 안 해. 증거로 승부하지. 실험 결과로 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뭐 결과가 엉망으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뭘 했다라고 하는 것 제시, 한 실험, 뭘 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하려면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또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으로 넘기든 간에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처음에 얘기를 하고, 못 얻으면 그 다음 얻었으면 데이터가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는 엉망인 것 같아. 엉망인 거 보여주기 싫잖아. 어차피 실패하니까 말로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너희 레벨은 그렇게 해서 말로 해서 끝낼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자,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엉망으로 나왔을까를 여기서 같이 생각해 봐서 다음번에는 이 엉망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는 것도 또 다른 학습의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을 못하면, 원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나왔나 보다 해결 못하면 이거 계속 이렇게 나와.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혹은 우리 민성이가 실험 도와줘가지고 그거 하나만 살짝 또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우리 과학 실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 그래서 하다가 실험이 좀 엉망이 나와도 안 됩니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게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뭘 개선해야 될까 해서 하나하나씩 실패 요인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한 번에 그런 요인을 여러 개를 발견하면 제일 좋겠지. 그러면 그 횟수, 그러니까 실패의 횟수를 좀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인 괜찮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에 다 많이 발견을 못해도 여러 번 하면서 실험하는 것이 헛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거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학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론에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실험에서는 여러 컨트롤, 비교 대상을 많이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실험을 하면 이런 게 실패해도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첫 번째 잘 나왔다. 잘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의미 있는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지. 의미 있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재현성 있게 나오는지 좀 봐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바뀐다면 왜 바뀌는 건지,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차이에서 그런 건지, 속도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해서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재현성이 있는 실효 제조가 1차적인 목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를 어떤 거기다 변수를 바꿔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할 때마다 들쭉날쭉 지금 어떻게 잘 나오다가 갑자기 확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유를 잘 몰라. 그래서 뭐 10번 하면 9번 이상 잘 나와야 되는데 10번 하면 5번 잘 나오고 4번은 막 이상하게 나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변수를 가해주면 원래 파악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4번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부여한 실험 조건에 의해서 그게 나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가 진행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실험 연습 및 훈련. 여기는 리서치 단계가 아니야.
훈련 단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내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그래서 내가 뭘 맡겼어? 석사 논문 주고 정리하는 걸 맡겼지.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피우. 내가 설명 안 해줘. 왜냐하면 생화학 시간에 아주 느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해도 중간고사 그냥 거의 다 안다라고 그래서 난 진짜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심지어는 중간고사 문제를 복습을 시키고 똑같은 문제를 내도 절반 이상이 다 틀려.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거든. 진짜 아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얘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대로 이제 쫙 얘기가 돼야 되면 질문에 있어서도 사실은 막힘없이 대답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구 내용 학습. 요게 이제 요 시간 동안에 일단은 일단 두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학기에 민성이는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지금 민성이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좀 8월 말 되기 전까지 우리 요 정리하고 가지고 논문을 쓰기로 했지. 그래서 민성이는 좀 관리하면서 디렉션을 주되, 그 다음에 민성이랑은 논문 주제와 지금 진행 현황,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데이터. 물론 민성이도 요걸 해야 되죠.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요 학습은 한글로 된 거니까 좀 접근하기 편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주 핵심적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처음부터 영문, 논문을 줬더니 영어에 대한 장벽이 있으면 잘 안 읽게 되잖아. 그래서 내용도 잘 모르는, 영어도 잘 쉽지 않은데 내용도 잘 가물가물해. 미룰 속에 빠지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내가 석사학위 논문은 학생들한테 한글로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텍스트북처럼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내용을 일단 어느 정도 알면 영어로 된 논문을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다. 그러면서 영어도 좀 조금씩 용어나 이런 것도 이제 익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민성이는 같이 이것도 하되 우리 논문 진행 상황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험이 어떻게 돼가는지, 되어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방학 동안에 진행한 그룹미팅 목표란다. 자, 요거는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은 PDMS 팀에 새로 온 친구가 있으니까 저희 각자 뭐 샘플 제작하는 방법 한 번씩 알려주고. 샘플 제작은 뭐뭐 다 했어? 세 가지 다? 스탬핑은 아직 스탬핑 안 하고 지금 나노 브러쉬만 하고. 나노브러쉬랑 그 페이퍼. 현빈이는 주로 이제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좀 포커스 맞춰서 한다고 했지. 지금 지수는 일단은 시간이 아직 꽤 있으니까 다. 야, 넌 되게 반짝반짝한다 야. 멋있죠? 이거 하면서 야, 눈에 안 들어가니? 가끔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인공 눈물 넣거나. 그래서 빼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지수는 어쨌든 세 개를 일단 다 좀 일단 커버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현빈이는 베이퍼라이제이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이 퀄리티 베이퍼라이제이션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성이는 지금 스탬핑이랑 나노 브러쉬에 초점을 맞추고,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일단은 현빈이를 믿고, 물론 너도 해야 돼. 왜냐하면 누군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 검증 됐나? 이렇게 서로 이제 검증을 해주는 거야, 데이터로. 왜냐하면 아는 거랑 실제 실험하는 거랑 좀 달라. 이게 어떤 섬세한 네일도 반짝반짝 하는 거야. 섬세한 네일 아트 하듯이, 네일 아트 하는 거 내가 보여줬나? 우리? 내 방에 있는 거. 그런 어떤 알고 있는 지식도 지식인데 섬세, 손이나 어떤 그런 거에 섬세함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개인의 성격, 좀 평상시 보면은 좀 까칠하고
성격이 좀 이상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깐깐한 성격이 실험에서 되게 깐깐하게 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깐깐할 필요는 없지. 근데 하나하나 또 미세한 부분까지도 체크하는 친구들이 시간 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말로는 막 유려하게 해도 실제 실험하면 손이 무디거나 실험할 때 주의력이 좀 부족해서 뭐 저 재고 있을 때 막 얘기하면서 침이 그냥 샘플에 막 들어가요 이물질이. 실제 뭐지 실험 잘 하시는 분은 실험할 때는 말도 안 해. 그래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이러고 습관이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에어컨 바람 있지 이거 영향 안 받으려고 그렇게 정밀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얘기는 뭐냐면 서로 잘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사람은 오히려 데이터 잘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긴장하면서 욕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초보자가 사고 안 내는 거랑 똑같아. 차 사고 할 때. 사고를 언제 제일 잘래? 중간하게 운전할 때. 아 이제 실험 좀 되는데 하고서는 이렇게 영상 보면서 안 나와 데이터. 아예 그냥 숙련됐을 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사실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기는 이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베이퍼 그다음 한 번씩 교육했고 또 그냥 월화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했고 오늘 월화로 충분하겠어? 내가 물어보니까 수요일 나는 이게 저걸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면서. PIIT는 자이스한테만 영향을 받는다면서. 네, 그래서 월화수 이렇게 그러니까 월화 속도감을 좀 높이고 특히 이제 현빈이는 4학년이고 또 하니까 다음 달에 웬만큼 끝내야지. 졸업 논문 발표 지금 우리 한 9월 말쯤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10월달, 11월 달에도 했는데 너무 늦으면 막 진로하고 막 겹치고 이래서 애들이 뭐 졸업 준비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야? 우리가 보통 수시가 언제니? 네? 수시 대학 입시 수시한 보통 몇 월 달이야? 한 10월? 10월 달? 그러니까 한 원서 8월 넣지 않아? 8월 달부터 원서 넣어? 8월 9월쯤부터 넣고 제가 여기 10월 8일에 결과가 나왔었어요. 10월 8일 결과 넣어? 아, 그래야 수능 끝나고 면접. 네. 그러면은 수시가 우리 뭐 학생부 종합도 있고 뭐 지역인재도 있고 하잖아. 저는 교과로 해가지고 교과는 그때 나오고 네. 그리고 나중에 교과- 면접 보고 이러는 거는 한 면접은 시- 조금 더 늦게 나왔을 더 늦게 거예요. 봐? 네. 아 쉽지 않네. 저 준비를 해야겠네. 다 준비를 해야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졸업 논문 발표 일정 되도록 빨리 하고 이제 지수가 옆을 보나 했더니 3학년이었구나. 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이제 논문 쓸 준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발표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나서 발표해서 자기가 뭐 하는지 뭐 했는지 이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집중해가지고 좀 결과를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하면서 물론 시료를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내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셋. 그 승희 교수님 하고 네, 안 된 부분을 제가 하면서 뭐 논문 쓴다고 그때 우리 뭐뭐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네.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표지요. 논문이에요? 아니 우리 이거 얻었잖아. 네. 만들었어. 네. 제대로 만들어진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성질을 얘가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원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격과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네. 그거 우리 뭐라고 불러? 얘 성격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용어를 기억해. 그걸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캐릭터를 이제 부여하는 거야. 얘가 어떠한 기하학적 특징, 표면의 특징, 그 다음에 물리적 특징
화학적 특징, 전기적 특징, 자기적 특징, 요거를 다 특징을 알아내서 얘는 요러요러요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MBTI 검사 여러 가지 하잖아. 뭐뭐뭐 형태 나오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런 비슷해. 얘는 요러요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매일 가장 간단하게 분석하는 게 뭐예요? 그치? 컨택 앵글. 그 다음에 컨택 앵글은 뭘 알 수 있어? 그 괴질이 소수성이 신수성이. 알더플리스트 포비시티. 그 다음에 또 뭘 측정해야 돼? 쌤. 그래서 표면이 얼마나 거친가, 뭐 이렇게 제대로 됐나. 쌤은 또 아주 정밀하진 않았어. 또 AFM은 쌤은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AFM은 탁 찍어가지고 얘가 지금은 더 정밀해졌는데 일반적인 2나노미터 레졸루션, 2나노미터 레졸루션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 DNA 가닥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길이는 무한정 길어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야. 혹은 있기 나름이고. 저희들 염색체 안에 있는 하나의 염색체가 2kg예요. 세포 하나에 있는 게 2kg가 여기 있다. 세포 하나에. 어마어마하지. 20m? 2kg라고 말하고 어쨌든. 근데 얘가 DNA가 몇 개 분자로 돼 있어? 3개. DNA가 무슨 헬릭스라고? 알파. 무슨 나선? 이중나선. 이중나선. 그게 뭐야? 한 가닥, 다른 하나 가닥이 수수결합과 네. 모양 이렇게 꼬여 있잖아. 한 가닥은 어떤 걸로 얘가 연결돼 있어? 한 가닥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 공유혈압으로 연결돼 있잖아. 공유혈압으로 연결되는 걸 뭐라 그래? 공유혈압으로 연결되는 걸 분자라고 얘기하잖아. 수소결합으로 연결되는 걸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 그럼 분자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지. 네. 그럼 DNA 한 가닥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다른 한 가닥도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얘가 서로 이중나선에게 어떻게 상호적으로 결합해? 어떤 힘에 의해서? 수소결합. 수소결합, 뭐 베이스 스테이킹. 그게 공유결합 아니잖아. 네. 그럼 DNA 분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게 DNA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이게 이나는 거야.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본 거. 이게 2나노미터. 이게 2나노가 엄청 작기 때문에 얘를 막 패킹을 막 하면 2kg가 나온다는 거야. 염색체 하나. 그래서 AFM 그 2나노까지 얘가 해상도를 지닐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얘는 근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근데 AFM은 너무 작은 곳만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하니까 전체를 잘 못 보고 쌤은 좀 해상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 대신에 전체를 볼 수가 있고 AFM은 전체는 못 보는 대신에 그 아주 일정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볼 수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겠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보시고 그 컨택트 앵글이랑 쌤이랑 AFM은 껴 있는데 또 뭐 찍지 우리? 보니까 XPS랑 XPS는 기본 아니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해요. 표면에 또 뭐 있지? AFM 말고 또 뭐 있더라?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얘가 이제 나노 구조물이니까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일립스 매트리라고 그렇게 나와서 찍어줘야 돼. 일립스 매트릭은 사실은 전체의 두께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을 커버하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높이가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높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뭔가 중간에 기울어진 거지. 뭔가 비어있거나 해가지고. 그거는 뭘로 찍다? 일립스 매트릭. 아, 그 방법은 왜 잘 몰라. 그래서 너희가 학교에 있는 거 쌤은 맡겨서 하는 거 워낙 고과정비니까 쌤이 어떤 건지는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컨택 앵글, 그 다음에 AFM은 직접 측정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하게 할 수준이 돼야 돼요. AFM은 신수제공학과라서 되게 잘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막 찍어준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잘 찍겠다. 저 거기 예약하고 교육을 따로 받고 찍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막 3명 들어가서 해서 막 고장 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FM TV 있잖아. 팁 사주고 TV 저거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방법도 익히고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분석 장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컨택 앵글 매저먼트는 표면에 하이드로필리시티, 포비시티만 이렇게 되잖아. 그 뭐냐면 표면이 뭐 기름 덩어리면 물방울이 굉장히 땡땡해질 거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퍼질, 이렇게 친수성이 퍼질 거고 그거잖아. 그걸 얘기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 여기 기능이 있긴 한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다이나믹 컨택 앵글 매저먼트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물방울에 물을 일정하게 제공을 해. 그럼 물방울이 점점 커지겠지. 그거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얘 각도를 쫙 측정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빼. 물방울 다시 흡수해. 그럼 얘가 이렇게 딱 줄어들겠지. 또 그 접촉각을 또 계속 측정해. 요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표면에 미세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왜? 봐봐. 우리 표면에 글라스에서 하잖아. 네. 근데 글라스 위를 완전히 하이드로포빅한 PDMS로 쫙 덮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는 PDMS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90에서 100 정도 딱 나온다. 근데 다이나믹 컨택 앵글을 하면 표면을 여기 물을 부여하고 당기면 어떻게 되겠니? 물을 부여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돼. 당길 때 동그랗게 딱 올 거야, 그렇지? 근데 나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브러쉬가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물 분자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글라스 하이드로필릭 비교적 필릭. 그 다음에 우리 표면 처리하면 더 필릭.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우리를 모르면 눈으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서로 당긴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을 부여할 때는 역시 얘가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이렇게 오다가 잡아 당길 때는 어떻게 돼? 전체가 하이드로포빅하면 쭉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얘 밑에 있는 애가 하이드로필릭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쭉 딸려 올라가면서 얘네는 서로 이 밑에 있는 애가 서로 붙잡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래서 다이나믹 컨택 앵글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컨택 앵글은 하이드로필릭 포빅한 그것만 볼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 컨택 앵글은 맨 밑에 글라스와 이 미세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패턴이 달라져. 그래서 미세 구조가 좀 얘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기까지 같이 학습을 하면 좋겠지. 그래서 하나 둘 기기 학습. 자, 또 여기 데이터 현황 보니까 뭐 컴팩트 앵글이랑 AF2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찍어서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시료는 미니멈 3개 이상. 왜냐하면 하나 딱 찍어가지고 얻어 걸려고 잘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오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찍으면 하나가 만약 이상하게 나와. 그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만 딱 해서 보여주는 거는 보통 저널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3개 이상, 한 5개를 만들었을 때 그거랑 평균 내가지고 보통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야. 학교에 없는 장비 같은 거. 그리고 외부에다 맡기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데이터를 딱 보고 이거를 3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는 학술지 정도 논문 그냥 그것에서 뭐 이게 별 의미가 있나 하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의미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해서 얘가 혹은 뭐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추가적인 걸 좀 더해서 얘가 이러이러한 데 사용해서 이렇게 잘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더 보여주면 이 논문이 좀 흥미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 참고해서
근데 이거만 딱 보여줬어. 차이가 있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저널의 스코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릇이. 그래서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같은 데이터에 추가적인 걸 더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드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게 나름이거든. 그래서 발표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구성과 말 톤과 그다음에 이거의 어떤 전망과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시간을 투여해도 굉장히 애들이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발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논문 쓰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데이터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쓸 거 없네. 좀 하나 뭐좀 쓰면서 몇 분이네. 여기 있어. 요거는 안 쓰고 나 저기다 쓴 것 같아. 양이 옆에다 쓴 거. 쓰면 참 뭐. 발표할 때는 여기서 PPT를 발표를 하지만 써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PDMS가 좋다. PDMS 자체 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 미세 구조. 세가 이제 있잖아. 이 나노브러스는 우리 5층 가지고 해가지고 이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하는 그 논문에다가 잘 캐릭터라이제이션해서 잘 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보여주시죠. 실제가 뒤에 있어. 혹시 아니 왜 이러니? 이런 식으로 반하게 되나? 땡큐. 우리나라 이렇게 화장실도 좀 막힌다. 그래서 나노브러스가 있고 하나는 스탬핑이 있고 스탬핑 우리 태수정 박사님이 2016년인가 이때쯤인가 이때 어드밴스 머처리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다 이 방법을 냈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스탬핑하는 거.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브러쉬는 브러쉬야 그냥 이게 한 4나노미터 정도 되지. 그 다음에 브러쉬로 밑에다 가장 케미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화학작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PDMS 올리고모를 위에다가 그냥 빛처럼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야. 세우는 건데 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파셜리 부분적으로 우리 거기 있는 우리 UVO 처리를 해주면 얘가 PDMS가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이잖아, 그렇지? 얘가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이면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맞죠? 맞지? 이거 맞지? 이런 식으로 폴리머로 좀 연결돼 있죠.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 아주 가물가물한데 UV를 때리면 옥시전 레드칼이 얘를 공격해가지고 얘를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OH가 돼요. 이건 뭐 SI, 그래서 SiO2 뭐 이런 식으로 SiO2는 아니죠. OH니까. 그래서 SiO2가 뭐야? 그래서 모래에서 보면 유리. 얘의 장점 뭐냐면 굉장히 소프트한 물질인데 소프트한 물질은 고분자야. 근데 얘는 굉장히 두껍지. 고분자 한 가닥인데 저런 식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 유리 같은 분자 하나, 유리 분자 하나가 이렇게 유리화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당연히 OH가 들어가니까 하이드로필릭해지겠지? OH가 되니까 하이드로필릭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좀 떨어지네. 이렇게 놔둘까?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소프트한 물질이 유리는 딱딱하잖아. 하드한 물질이 변해요. 얘를 표면을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표면이 OH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10%만 바꿀 수도 있고 10%만 바꿔볼게. 이거 길렁콩을 사가지고 50%를 바꿀 수도 있고 100% 다 바꿀 수도 있고 100% 다 바꿀 필요 없죠. 유리니까.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조절은 그래서 몇 퍼센트 바꾸면 다 쉽게는 못하지. 근데 저거만 되냐? 그게 아니라 요 사이에 또 얘를 없애고 요 사이에 SI, O를 둘 연결시켜. 이 사이를 연결시켜. 촘촘하게. 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두 사이도 연결을 시켜. 촘촘하게. 그러면서 얘가 글라스지 않니? 글라스를 노출을 쫙 커버를 시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뭐래? 여기다가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또 층을 올려. 2층. 그 다음에 또 UVO 또 처리하면 또 얘가 서로 연결되고 끝이 바뀌고 3층, 4층. 보통 우리가 5층까지 쌓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나노브러쉬. 나노브러쉬. 그래서 1층은 되게 이 글라스 표면에 노출도 많이 되고 얘가 기울기도 해가지고 여기 노출 많이 되는데 2층부터는 어떻게 돼? 얘가 촘촘하게 엮이고 하나 쌓여가지고 하이드로필릭한 것이 미세하게 노출되는 것이 싹 커버가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캐릭터라이제이션 많이 됐고 몇 가지만 더 하면 돼. 층마다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컨테이너를 매주면서 측정을 하면서 그런 것도 좀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얘 주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논문에서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 세계 기술 다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스탬핑은 뭐냐면 올리고머가 글라스가 있잖니. 그러면 올리고머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면 얘가 표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누워 이렇게. 그래서 PDMS가 한 가닥을 아주 촘촘하게 누워서 얘를 쫙 깔아. 얘는 서 있는 거지. 얘 누워서 쫙 깔아. 쫙 까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방울을 하면 거의 다 하이드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가요. 높이는 어때? 얘가 4나노미터라고 그랬지. 이 높이는 1나노미터 이하, 2나노미터 이하 누워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표면을 이렇게 깔아요. 그 다음에 되게 쉬워. 그 다음 패턴을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스탬핑은 여기서 만약에 실험이 잘 되면 여기서 우리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웨팅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다 우리가 셀 컬처를 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지금 ACS 저널에다가 발표한 논문 주제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주제. 베이퍼라이제이션은 그래서 얘는 대충 구조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우리 아무도 몰라 지금. 뭐 일단 논문은 나와 있어. 논문은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세 개로 해서 공통적인 건 뭐야? 나노미터 크기에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이렇게 빛처럼 서 있고 누워 있고 얘는 아직 잘 모르고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막 깔려 있는지도 모르지. 요거
미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 해서 유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되면 일단은 큰 의미는 아니지만 동물세포 컬처를 해서 이런 미세 구조에 따른 어떤 세포의 변화, 반응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좀 더 해보는 걸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지. 간단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아직 큰 의미를 주지는 않는데, 요거는 실험을 해봐야 진짜 알 수 있겠다. 여기가 제가 기본적인 단계. 이거는 이제 여기는 동물세포에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포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포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포를 실험 플러스 세포 배양 플러스 관리하고 싶은 이거를 인원을 모집하니 다 지원을 했더구만. 여학생은 다 지원했어.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유진이가 이제 휴학을 하면서 우리 방의 성은 은희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복합재료방에서 같이 투자해서 한 절반 쓸 거야. 40, 40 쓰고 나머지 20은 우리 교육으로. 그래서 이 관리팀이 뭐까지 하냐면 내용 있는 물품, 세포 있는 물품, 그 다음에 시설, 설비, 그 다음에 배양 방법,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 학부생 교육까지 다 담당. 전체 총괄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영 교수 말하면은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세포를 생명시스템과학과의 한경호 교수님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매일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세포시스템 관리가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은 수시로 나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서로 잘 분배를 잘 하겠지. 주말에도 해야 돼. 스케줄 잘못 잡으면. 뭐냐면은 세포 배양도 갈아줘야 돼. 많이 자라면 얘를 일부 띄어가지고, 이걸 개대 배양이라고 얘기해요. 썬컬처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를 띄어가지고 해줘야지. 지금 여기서 여기 수백 명이 있어.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못 자랄 거 아니야. 여기서 일부를 나머지 버리고 일부를 새로운 곳에다 다시 해서 새롭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있는지, 오토클레이브, 그다음 필요 물품이 있으면 주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LMO라고 있습니다. LMO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논문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고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요것도 구성을 좀 해줘야 돼요. 할 게 좀 많고, 이런 걸 다 해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면 이건 국가가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이는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탑은 어떻게 좀 해서, 우리가 그냥 다 버리면 안 되잖아. 보관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먹이 주는 거, 패스징 하는 거, 용해 만드는 걸 쭉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많이 없잖아. 그래서 결국 8월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일단은 인원을 멤버를 구성해 놓고, 한경호 교수님한테 교수님 오케이 하면, 이 중에서 일부가 돌아가면서, 은희는 계속 참석해야 되고, 일부 한 2명 정도 돌아가면서, 여기서 실험하는 거를, 여기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비싸대, 실험 자체가. 비싼 실험이어가지고 되게 민폐고, 가서
이 친구들이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는 거지. 한 명을 여기서 찍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걸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본인이랑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고. 일단은 좀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LMO 1차 딱 제가 지난 학기 준비한 거 알지? 아나? 준비했던데 뭐 다 이제 다 뭐 문제점이 되게 많이 나왔어. 여기는 지금 LMO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LMO를 같이 정보 기존에 있던 걸로 쉐어하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걸 같이 공유할 테니 이걸 좀 해달라고 내가 제시를 했거든. 그래서 원래는 한 5명 지원한 거 중에서 좀 야 이거 일주일 내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알아서 좀 못하겠어요. 떨어져 가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일단 뭐 본인이 하다가 일단은 계속 하시면 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해서 일단 7월 말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생각 중인데 교수님 안 계셔가지고 내가 찾아뵙고 이거 말씀드리고 오케이 하면 이런 거 쉽지. 이해가 돼? 네. 재수 네. 클리어? 네. 클리어해서 진짜. 네. 네. 자 질문. 그리고 저희 교수님 이제 다음 주에 휴가도 있고 출장도 있고 또 저희들도 각자 휴가 지금 지수는 그때 있거든. 네. 너희도 휴가 갈 거면 지수랑 스케줄 맞춰. 스케줄 맞추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지수 그 스케줄만 지수만 빠지게 되면 우리는 줌이라고 하는 비대면 시대 코로나가 만들어준 아주 유용한 유산이죠. 너희들이 지금 유용하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줌으로 미팅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 휴가 일정을 맞추고 휴가를 안 나는 사람은 이제 정해주면 나랑 같이 미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민성이가 오렌지 해가지고 나한테 주고. 질문. 일정을 근데 좀 맞추기 힘들면은 일정 맞추는 거야. 교육 일정? 교육에 있는 거 실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있잖아. 우리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실험 안 하니까 놀러 가봐. 뭐 나는 상관없다. 가서 열심히 집에서 시간 보내고. 놀다 보면 힘들어. 안 힘들어? 생각이 나고 공부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쭉 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얘기해. 나한테. 그래서 뭐 민성이한테 얘기하고 민성이가 나한테 뭐 제안을 하면 오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됐어? 뭔가 이게 화장실 가가지고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근데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다 클리어됐어? 이 발표할 때 PPT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선배들 만드신 PPT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참고하고 싶어서 혹시 하나만 보내주세요. PPT 자료를 하면 PPT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네네, 형식. 형식은 내가 새로 만들어서 한번 발표를 할게. 네. 기존에 있던 것도 괜찮은데 더 좋은 스타일을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좀 조악하지 않게 그래서 그 한남 할 때 하나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밑에는 빨간색인가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촌스럽지 않게 되게 멋있게 잘 로고 해서 되게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템플릿 하나 좀 주고 그 다음에 템플릿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템플릿 만들어주세요 하고 보내고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템플릿이라고 써봤는데 그러니까 자자
질문 없죠? 예. 네. 오케이. 지수가 템플릿 만들어주셔서 나한테 보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녹음했지? 네. 녹음한 거 나한테 보내고. 네.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